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주사 맞으면 키가 더 크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성조숙증 치료는 키를 키우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상혁입니다. 오늘은 성조숙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성조숙증 진단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같이 늘었습니다. 첫째, 주사 맞으면 키가 큰다. 둘째, 두유나 계란을 먹어서 그렇다. 셋째, 의심되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오늘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어른이 됐을 때 뭐가 남는가? 끝까지 들으시면 판단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여아는 만 8세 미만, 남아는 만 9세 미만. 이 나이 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의심합니다. 여아는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것, 고환이 커지는 것. 이게 첫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성장 속도, 뼈 나이, 그리고 호르몬 검사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단이 의심돼도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경과를 지켜봅니다.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왜 늘고 있을까요? 비만 때문일까요? 비만은 확실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지방이 늘면 렙틴과 인슐린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가 시상하부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사춘기 시작이 앞당겨집니다. 특히 여아에서 연관성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비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보정한 뒤에도 사춘기 시작 연령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플라스틱 가소제, 일부 농약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됐습니다. 사춘기를 조절하는 뇌 신경세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성호르몬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에서도 연관성을 보고하는 근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이 원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물질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하나를 딱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럼 누구를 치료할까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진행 속도입니다. 신체 변화가 시작됐어도 천천히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키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아이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뼈 나이가 빠르게 앞서갑니다. 사춘기가 급속히 진행합니다. 그러면 성장판이 일찍 닫힙니다. 이때 치료를 고려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만 8세 이후에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치료해도 최종 키 이득이 크지 않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뼈 나이, 성장 속도, 부모님 키, 이걸 다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마다 답이 다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첫째, 성조숙증 치료는 키를 키우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를 뻔한 성장 잠재력을 지키는 것. 사춘기가 일찍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판이 예정보다 빨리 닫힙니다. 원래 클 수 있었던 키를 못 큽니다. 그 손실을 막는 게 치료입니다. 없던 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1년에 45cm 정도로 떨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이때 많이 놀라십니다. 주사 맞고 오히려 안 크는 것 같다고요.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 반응입니다. 사춘기 호르몬으로 인한 급성장이 멈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올해 몇 cm 컸나가 아닙니다. 또래 안에서 키 100분 이수가 유지되고 있나 입니다. 100분 이수만 유지되면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애가 작으니까 사춘기를 늦춰서 더 키우자. 2차 성징이 시작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주사를 쓰는 건 어떨까요? 성조숙증 진단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성장 속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성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함께 작용해서 키를 키웁니다.
그 축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둘,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이 시기는 평생 쓸 뼈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 형성을 방해합니다. 셋, 사춘기가 또래보다 늦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넷,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이 없는 저신장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주사가 최종 키를 높여준다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치료할까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차 성징이 실제로 일찍 시작되었다는 근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진찰에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유방 발육 또는 고환 크기 증가입니다. 둘, 호르몬 자극 검사입니다. 사춘기 수준의 황체 형성 호르몬 LH 상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르몬 수치만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지켜봅니다. 뼈 나이만 앞서 있습니다. 호르몬 검사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 키가 작아서 걱정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감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 저체중 출생, 터너 증후군, 그리고 체질적인 성장 지연입니다. 원인에 따라 필요하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려합니다. 사춘기 억제 주사를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두유 많이 먹여서 그런가요? 계란이 문제인가요? 일상적으로 먹는 두유, 두부, 콩, 계란입니다. 이게 성조숙증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남자아이는 어떨까요? 남아는 변화가 눈에 잘 안 띕니다. 가장 빠른 신호는 고환 크기 증가입니다.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졌다면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남아는 여아보다 드뭅니다. 그리고 뇌 병변 가능성이 있어서 진단되면 뇌 MRI를 권고합니다. 여기서 안심되실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입니다. 남아 성조숙증에서 뇌 MRI 이상 소견은 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없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은 하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의 혈액 검사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합니다. 자극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체열합니다. 여기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애를 여러 번 찌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번 새로 찌르지 않습니다. 혈관을 한번 확보한 뒤에 체열합니다. 그럼 억제 주사는 안전할까요? 장기 추적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첫째, 생식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치료받은 아이, 안 받은 아이 일반인. 세 그룹 사이에 임신율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골밀도입니다. 치료 중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종료 후 정상 범위로 회복됩니다. 셋째, 초경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평균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기에 뭐가 남을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근거의 강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첫째, 최종 키 손실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결과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요. 초경이 이릅니다. 성장판이 일찍 닫힙니다. 성인 키를 손해봅니다. 과거 치료가 없던 시절 보고가 있습니다. 성인 키가 하위 300분위수 미만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례들은 뇌병변 같은 기질적 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부모님 키에서 예상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면 무조건 키가 작아진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신건강과 사회적 결과입니다. 초경이 빨랐던 아이들입니다. 청소년기의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의 비율이 높다는 역학 자료가 있습니다. 이 경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고돼 있습니다. 10대 임신과 출산, 성적 신체적 폭력 피해, 고등학교 졸업률 저하입니다. 그런데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환자를 성인기까지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수준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호르몬 억제 치료가 이런 사회적 결과까지 바꿔주는지는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정 기준은 이겁니다. 성인기 우울을 막기 위해 가안입니다. 지금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최종 키입니다. 셋째, 대사와 만성질환 위험입니다. 사춘기가 이르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성인기 유방암,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 밖에 악성 종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들은 비만이나 환경 호르몬 노출 같은 교란 요인을 보정하지 못했습니다. 성조숙증 때문에 병이 생긴다, 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상에서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단 당시 비만이었던 아이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인기 건강을 좌우하는 건요, 성조숙증 자체보다 함께 있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 치료만큼이나 체중 관리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을 앓았다고 성인기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치료받은 그룹, 치료받지 않은 그룹, 일반인 그룹 모두 임신율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요, 생식 기능이나 대사 문제를 이유로 정기 추적 검사를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요? 근거가 가장 확실한 건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성조숙증에 확립된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성인기 비만으로도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실천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기, 향이 강한 생활용품 줄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수면, 늦은 시간 스마트폰 절제도 있습니다. 성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성조숙증을 예방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의심된다고 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진행 속도가 기준입니다. 둘, 주사는 키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를 키를 지키는 겁니다. 셋,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맞는 주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아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다만 아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성장 속도도, 뼈 나이도, 진행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